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이렇게 갱신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새벽 열리는 나스닥은 휴장입니다. 노동절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0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08%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오늘 코스피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업종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고점 1060포인트 탈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기간의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넣을 수 있는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310만 주인데요. 89만 주, 거의 한 90만 주 정도가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물량 출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카카오뱅크 오늘 4.21%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종가에 오버나잇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 날 주말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카뱅, 크래프톤, SK바사 기간 의무보호 해제 이런 뉴스가 뜨면서 오늘 카뱅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이 다 하락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보유예수 물량이 언제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뉴스를 띄운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내일 하루 더 기다려보고 얘가 내일도 오늘 77,000원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내일 종가 오버나잇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루 정도 늦춰 보았습니다.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 일정을 잘 알아두시면 이렇게 갭 하락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역시 이런 뉴스로 말미암아서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크래프톤을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50만원 부분에 다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2%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이번 주 금요일 날 96만 주가 풀리죠.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오버나잇을 한 건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한번 슈팅을 해줄 때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종가 오버나잇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얘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홀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는 이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수를 할 것 같으면 9월 10일 기간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때쯤에 다시 한 번 더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8.06% 하락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죠. 9월 18일 6개월짜리 보유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았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 내용과 함께 다같이 심리가 얼다 보니까 얘네가 동반 하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전저점 부분까지 한번 온다면 전저점 27만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다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산업, 동화성 이런 애들이 음봉을 맞았다라는 거죠. 자, 수소차 관련 이벤트 내일부터 있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이런 애들이 장중에 슈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뭐 내일이라도 평화산업 이런 애들이 전저점 부분이죠. 이런 지점까지 온다면 매수를 했다가 수요일 날 이벤트를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라는 거. 동화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분할에서 했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가 최고가였습니다. 17,400원 시초가에서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일 종가 부분이죠. 16,900원 요 부분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이 16,5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애들은 그 이벤트를 노려서 얘네들이 슈팅을 해줄 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 매수했다가 고점 위로 칠 때 매도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동화성 이런 애들 만약에 16,000원 초반대 이런 지점에 온다면 토요일날 목요일날 뭐 그런 수소 관련 이벤트를 노리고 한번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장중에 다시 슈팅을 해준다면 이걸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치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자, 홍준표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크게 갭을 띄워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홍준표 관련주들은 오늘 장전에 뉴스가 떴죠. 홍준표가 차기 대선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뉴스가 장전에 떴죠.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갭을 크게 띄웠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17% 갭을 띄웠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았죠. 종가는 3.57% 상승을 나타난 채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잘못 이런 애들을 잡으면 14%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런 홍준표 관련주들은 내일이라도 이런 5일 이동 평균선 이런 지점에 온다면 뭐 종가 분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조금만 온다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춘 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나노젠 관련주입니다. 자, 나노젠 관련주들 지금 현재 고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좀처럼 죽지 않죠. 베트남의 코로나 백신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얘네들이 좀처럼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애들 장중에 만약에 급하게 이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결과 발표가 나고 얘네들이 하락을 한다면 그거는 재료 소멸로 이런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장중에라도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별다른 뉴스가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다면 장중에 매수를 하시면 나노젠의 베트남 백신 허가 그런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에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참조하면서 이 나노젠 관련주들은 내일부터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저점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잡고 2차 저점을 한 요런 부분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의 궁극적인 단기 저점은 21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오늘 21 이동평균선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1차 저점인 뭐 75,000원 이런 부분은 시가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 하락하는 이 부분에서는 동시효과에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단기 저점은 이 2차 구간 67,000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투자 권고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틀 동안 거의 한 30%가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이런 지점입니다. 이런 2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한 10%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애들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올랐던 애들을, 그리고 하루에도 이렇게 상승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이 거래하기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